이어서 또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스카이클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작전주에서 K 유통주들을 좀 봤는데요. 오늘 주식 AI 오늘이와 함께 이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통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최대 하두가 이마트가 한 10% 넘게 급등한 거였었잖아.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이마트를 보면 2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매집하다시피 이마트를 사들이고 있거든. 너는 왜 외국인들이 이 이마트를 이렇게 좋아라 하나? 왜 매집한다고 봐? 외국인들이 이마트를 꾸준히 매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마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여러 자회사들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저평가된 주가 수준도 매력적이라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앞서 작전 얘기할 때 우리 K 유통주들이 자산주를 봐야 된다. 특히 저PBR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지주사 다음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분석도 해봤는데 우리 K 유통주들 말이야. 저PBR의 매력은 좀 어떻고 이번에 상법 개정이 7월 4일에 통과가 된다면 뭐 지주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훈풍 좀 받을 수 있을까? K 유통주들의 저 PBR 매력은 분명히 큰 편이에요.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만약에 7월 4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주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유통주들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재평가나 주주 환원 정책 등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기업 정도만 먼저 볼게요. 이마트가 있고 역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늘 항상 이 3대 우리가 K 유통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세 곳만큼 저 PBR, 그러니까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된 곳도 드문데 너라면 이 세 곳의 기업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 셋 다 매력적이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마트에 조금 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이마트는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물론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도 각각의 강점이 있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이마트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가 이제 개장 시작해야 되니까 개장에 굉장히 많은 지금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기하도록 해라. 자, 이제는 두 분의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우리 현재 이 시각 특징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동근 대표.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보면 빅테크들이 좀 쉬어갔고요. 바이오하고 전통 자동차들이 좀 같단 말입니다. 오늘 바이오 쪽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괜찮아요. 관심들이. ABL 바이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대장이다, 또 ABL이다 하는데 이제 ABL 쪽 가볼까요? 사실 이제 펩트론이 최근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했던 부분들이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췌장염과 관련해서 영국에서의 어떤 그런 좀 약간 조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약세를 보인 바 있었어요. 네. 사실은 좀 그러한 어떤 노이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뭐 여러분들 앵커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워낙 바이오의 반등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이 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저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하반기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예요. 결국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꼽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결이 된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 6월까지 바이오 업종 뭐 지금 코스피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거의 한 6분의 1 수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랠리를 못 쫓아간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애가 타실 텐데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상반기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하반기에 뭐 주요한 발표들이라든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료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측면. 확정되죠. 그렇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ABL 111에 대한 단독유포 민상 결과 발표가 되고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뉴욕 증시의 영향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바이오가 좀 오늘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주가의 그 한번 순환매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오늘 뭐 지금 예상가도 괜찮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트상으로 딱 61선에 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자리 정도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BL 봤고요. 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장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 SK 하이닉스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 네.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만 원을 이게 코앞에 두고 좀 못 갔지 않습니까? 항상 그럴 때 되면 좀 사단이 나더라. 뭐 제가 사단이 나라고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말로 그 30만 원을 그날 못 쟁취하니까 그들이 좀 힘이 없습니다. 또 키 높이면 삼성전자가 좀 가야 되나? 네.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엔비디아도 한 3-4%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한다라면 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오늘은 아니고 한 다음 주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증시가 어저께 기록한 3,150포인트 정도가 끝이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가 맞다라면 한 1년 이내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높은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있으신 분 조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맞고 오히려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를 봤습니다. 간밤에 그 엔비디아 이슈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의 이런 막 기술자들이 중국 관련 뭐 이런 기업으로 좀 유출이 됐고 이제 그 사람들이 H20을 대처할 정도의 또 그런 칩을 또 만드는 기술력이 있답니다. 좀 더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또 그런 인력 유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이닉스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우리 유청희 본부장은 인덱스로서의 하이닉스의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3,300, 3,800 간다고 하면 또 하이닉스도 잠깐 머무르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HD 현대건설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제 뭐 지금 이제 보도가 됐지만은 현대 인프라코어하고의 흡수합 비용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이건 꼭 해야 되는 분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HD 현대그룹의 건설기계 사업을 두 개의 상장사로 나눠놓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두 회사가 같은 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같은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주주간 예상충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았지만은 사실 언급이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분위기,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앞두고 결국은 합병 결정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이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상충에 대한 어떤 주주가치 침해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디스카운트가 돼 있었던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상당히 이건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목표가가 일제히 크게 상향이 됐어요. 네. 이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또 아마 인식을 하실 거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는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적 측면에서도 양상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자체도 뭐 오늘 뭐 이제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업들의 대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좀 시장에 부정적인 대응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제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이슈가 꽤 이따 오후장까지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HD 현대 인프라코어에도 그렇게 나쁜 소식은 그렇죠.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두 개로 쪼개 있던 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가 이제 합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매수 청구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좀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HD 건설기계도 8%지만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하락했다가 지금 플러스 한 3% 정도까지도 지금은 하락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 빠르게 또 돌파되고 오히려 수급을 좀 보면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쪽도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고 있어서 자 이제 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가 하나로 합치는 이제 흡수합병이라는 좀 이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뭐 리포트라든가 또 관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가 흐름도 좀 진행돼 보고 또 투자의 맥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개장 특징주 좀 보면 현대차도 한번 가볼까요, 유창희 본부장? 네. 한번 미국에서는 이제 전통차들이 오히려 조화라 했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하원 통과를 예상하고 그래 이제는 전기차 대신은 온다 내연차.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같아요. 근데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요?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보증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차라든지 렌트카 그 일부 차량에 한정해서 보증을 받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최대 경쟁자인 테슬라가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경쟁력이 오히려 현대차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경쟁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도 오히려 뭐 미국에 있는 GM, 포드보다 현대차가 더 잘 만들면 잘 만들지 못 만들지는 않거든요. 특히 내연기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대차가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미 확인되고 있고 일본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에도 같이 동참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는 반영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좀 조정받고 강하게 올랐다 조정받으면서 약간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본다면 뭐 지금은 너무 조정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 또 순환매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까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약간 꼬이면서 갑작스럽게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0.5%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강보합에 버티고 있는데 수급을 좀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좀 현선물 동시 매도입니다. 특히 현물에서 한 1,300억 이상 또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오후장까지 조금 있다가도 좀 시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대까지도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 자동차를 봤는데 지금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워낙 또 강경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K조선이기도 한데 조선을 저희가 이슈를 다루기 잠깐 직전에 또 워낙 많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게 좀 있어가지고 이동훈 대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두산 관련한 이슈들 이러니까 좀 터지고 갑자기 또 돈 빌린다고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또 유상증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나마 좀 안정세긴 한데 원전주와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시 쉬었다라는 표현은 저는 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산업부 장관 이제 지명을 보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이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그것의 이제 현실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동안 사실 완전히 좀 잊혀져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을 되살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안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쪽이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잘 녹아들어 있고 지금 사실은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약간의 그 세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세론,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이제 고리 1호기의 해체가 결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세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선반영이 됐다가 주가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뷰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전날에 이제 좀 약세가 좀 커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뭐 두산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룹 이슈죠. 그룹 이슈가 네. 이제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어제 지주사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막상 그 지주사의 그 주가를 처음에 견인했던 두산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 그 어제 두산의 사실 약세는 뭐 지금 보면은 그 대출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은 이제 뭐 또 그 6월 달에 그 CCL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동박 정책판이라고 그러죠. 이 수출액이 좀 이제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는 부분.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작용을 했고 두산에너비티 보통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 실행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우려를 하는 부분.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제 업체들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던 경험이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이제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혹시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떤 우려와 의구심이 일제히 좀 어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네. 뭐 그렇게 뭐 지금은 우려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낙폭이 더 하락이 더 나온다면은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의 차익 실현은 뭐 어쩔 수는 그렇죠.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줘.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지주사 라인을 좀 가보면 우린 7월 4일 날 상법 개정 통과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론이 너무 빨리 나오네요. 아직 이틀 정도나 남았는데요. 저희 근데 지금 보면 한화도 8%대 급락, LS 6%대 급락, 뭐 두산은 어제 먼저도 말을 맞았고 코오롱도 지금 빠지고 있고 자 시장이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수혜 받았으면 좀 토해내자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 이끌어왔잖아요. 좀 역으로 좀 가보면 일단은 원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원전을 받고 그 다음에 조선인데요. 유창희 본부장 조선도 지금 어제도 윗골이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깐깐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동안 수혜라고 자꾸만 생각했었잖아요. 조선이. 네. 이거 약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 같아요. 오늘도 보면 또 조선이 일단은 좀 이제 좀 그렇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 한 달, 뭐 한 달이 아니죠. 길게 보면 두세 달 동안 보면 조선주가 사실은 오른 게 없어요. 네, 하나오션 그래서요. 같은 경우도 제자리이고, 뭐 현대미포는 최근 들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거의 제자리이거나 혹은 약간 오르는 정도라는 거죠. 뭐 지주사 이런 거는 많게는 뭐 100%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럼 이걸 버릴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고 최근에 시장이 좋을 때 조선주가 쉬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좀 시장이 이제 저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조선주들이 그거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최근에 보면 신규 수주 이슈들 계속 나오는 거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조선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전에도 항상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비슷한 사례를 든다라면 전력 변압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압기 2, 3년 한 2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잘 가다가 또 고점 대비 한 20, 30% 이상 조정 나오면서 한 4, 5개월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또 오르 신고가 가고 그러한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조선주도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7월 달
8월 달로 갈수록 주가는 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다른 게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교체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좀 볼게요. 이거 하나 좀 차트 분석을 좀 하면서 이제 관세 협상도 있긴 한데 워낙 대장주니까 어느 정도 라인까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정이 좀 나온다면? 네, 뭐 조정이 받아볼 만한 나온다면 가격대. 저는 뭐 일단 지금 한 9만 원, 8만 원 정도 초반까지의 조정 가능성 좀 열어놔. 60일선 한번 그렇죠. 깨지는. 60일선 언저리까지 한 번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갭도 있네요, 거기. 그렇죠. 예. 근데 요 정도 조정이 나오면 요 가격 이하에부터는 저는 좀 나쁜 가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40만 원 좀 이하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 근데 분할 매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침 사고 점심에 사고 저녁에 사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사셨으면 2, 3일 정도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가격대 61선을 한번 깰 정도, 뭐 깨라는 게 아닙니다만 이제 좀 노리시는 분들은 그쵸. 저 밑에 60일 한번 깨는 그 타임을 좀 봐보시라. 조방은 저희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조선 원전 같고 방산도 공교롭게도 오늘 같이 좀 흔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1% 가까이 또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LIG 넥스원도 3%대. 역시 좀 같은 메커니즘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방산도요. 네. 네. 근데 이제 방산주들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란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 번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오히려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른 재료가 네, 있어서. 그리고 네, LI 네.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어떤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V자 반등은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좀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조금 상승 가능성 좀 대비한 게 맞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한 80만 원 이하, 한 78만 원 정도 전후로부터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대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지금부터는 요 그 이란 이슈가 나왔을 때가 이 양봉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양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양봉 다 반납해버리면요. 반납해도 이 자리 그러니까 뭐 한 46만 원을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네, LIG 넥스원입니다, 네, 지금.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라면 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추세가 조금은 아직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좀 흐름을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그동안에 우리 K증시의 리더 역할을 했던 우리 3대 장들이 오늘 조금 좀 흔들리고 있고 점점점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좀 이 협상 기간이 마감되면서 그래도 좀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 지금 오늘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좀 현선물 또까지 팔고 있고 이제 7월 4일 날에는 상법 개정안 통과도 있고 이달 말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다고 하는데 7월 8일이면 유예까지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로 좀 잡고 투자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듯이 뭐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450에서 3,100 한 2, 30? 요 정도의 레벨이 당분간은 좀 그 코스피 지수의 바운더리가 아니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번 고점을 돌파했다가 결국 오장이 되면서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많이 사실은. 붙였죠. 많이 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면 지금 일단은 과속이라는 또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의 순환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오늘 뭐 조방호는 좀 쉬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세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실적이 이제 또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주가를 견인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이 어떤 숨고르기의 양상 속에서 실적이 돋보이는 이러한 어떤 장세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재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이요. 이제 7월 4일인데 시장이 워낙 똑똑해서 오늘은 지주사들도 힘이 좀 빠지고 있고 아마도 새로운 재료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부분, 추가 유예 여기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 3,050선에서 한 3,120 요 라인의 박스권에 대한 대비 좀 하라는 또 그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